그 다음에 제가 강조시켜 드리고 싶은 기업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대박 실적을 발표했어요. 얘가 지난 한 1년 동안 주가가 재미가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AI 소프트웨어 사업부 성장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심을 살 만큼 저조했었어요. 그게 애저 클라우드 사업부예요. 실적 발표 전날까지도 애널리스트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잘 안다고 그런 애널리스트까지도 30% 초반대, 30점 몇 프로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정말 34% 가까이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래 성장이 30% 성장도 저는 좋아 죽겠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성장을 보여준 첫 번째 분기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부분의 호실적이 하드웨어 섹터, 엔비디아 주가도 지금 상승으로 턴하게 만들었고 나머지 브로드컴이나 암홀딩스나 TSMC 주가까지 하물며 하이닉스 주가까지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 시장 전체에 AI 관련된 인더스트리 전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럴 때 일종의 어떤 수혜수 보다가 본주에 가서 투자를 집중하는 게 좋겠죠. 네, 그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이렇게 어린이날입니다. 전 이제 나이가 60 넘으면 이제 어린이가 된다 그러죠. 그러면 제가 이제 2살 됐나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이 쉬죠. 중국도 부처님 오신 날로 쉬고 오늘은 불자분들께는 부처님 오신 날이고 이제 저는 이제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 이렇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이것들을 다 이제 엔비디아 빼고는 빅테크들은 다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기업은 그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시장으로 분류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발표되면 주가가 거기에 따라서 파르륵 금세 이제 펀더멘탈 변화를 일시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까지 발표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그냥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드리고 제가 이번 실적 발표를 보고 이거 진짜 이 기업은 앞으로 정말로 장기적으로 괜찮겠다 싶은 기업이 있어서 오늘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실적 발표 내용들 체크해 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S&P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높죠. 35% 정도 된다고 그래요. 최근에 미국 기업들이 한 15년간 지수가 장기적으로 올랐는데 그 오르는 거에 거의 대부분을 이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역시 그 승자 독식 시대라는 거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미국 기업들 중에 꾸준히 오르고 있는 기업들하고 안 오르는 기업들 비중을 따지면 안 오르는 기업이 더 많아요. 우리 급임들 미국 기업 좋아요 하시더라도 반드시 잘 오르고 있는 기업들을 잘 골라서 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승자 독식 그리고 또 진입과 퇴출에 대한 그 굉장한 유연성 이것 때문에 주식이 잘못되면 금방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상장 기업 숫자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라서 기업을 잘 고르면 아주 대박이 나고 유동성이 무지무지 좋은 그런 나라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그 전에 실적 발표했으니까 이제 우선 테슬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꿈은 아주 좋죠. 이번에 머스크 최고 경자가 이제 다시 경영에 복귀하겠다. 또 일부에서는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구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왔다 갔다 그러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부인된 상태이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 나와서 이제 자율주행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하는 거를 이제 운전자도 구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굴러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연방교통안전청에서
주 단위로 나눠져 있는 규제를 통합해서 하겠다 이러면서 주가가 또 오르기도 했고요. 머스크가 또 백악관에서 조금 이렇게 물러나오는 그런 형세죠. 그래서 경영에 전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돼 있고, 또 단기적으로 자율주행 로봇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를 지금 요 정도 레벨 280불, 90불 레벨까지 올라와 있어요. 제가 오늘 테슬라 얘기를 많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그 뒤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온 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알파벳 이렇게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나왔는데 구글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제일 잘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 거기 출자한 지분의 가치가 증가해서 그거를 지분 가치 증가분을 이번 분기 이익에 반영하면서 분기 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지속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서 올랐다가 다시 주가가 제자리에 내려가 있고, 알파벳은 이제 이런 우려가 있지요. 오픈 AI가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오픈 AI가 2030년까지 연간 매출을 내부적으로 1,700억 달러 하겠다고 지금 그래요. 1,700억 달러면 그 엔비디아급 매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정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검색 시장에 상당히 많이 지금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최근 들어서는 검색을 하면 그 이제 오픈AI 챗GPT에 지구 표시된 거 있어요. 그거 딱 누르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집 옆에 어디 식당 추천해 주세요 하면 쭉 추천해 주고, 드디어 이제 링크까지 같이 걸어주는 걸로 검색 시장에 지금 가파르게 진입하고 있고, 이것은 곧 구글의 검색 시장의 어떤 장기적인 좀 점유율의 하락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서 저는 빅테크들 중에 이제 구글은 그렇게 썩 지금 좋아하지 않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온 게 아마존하고 뭐 애플 나왔는데, 아마존도 실적은 잘 나왔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조금 안 좋게 제시를, 시장 기대치하고는 좀 떨어진 지표를 발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반등을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관세 영향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 쪽에 매출 전망을 크게 많이 하락시키지 않았는데, 그건 이제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마존의 그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 세계 넘버원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 이게 이제 성장이 YOY로 17% 정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이번 분기에 34% 성장을 했어요. YOY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점유비가 점점 앞으로 이제 커질 거라는 걸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에 대해서도 제가 약간은 그 초장기 투자가들은 이제 분할 매수해도 되는 거지만 단기 투자가들은 그렇게 좀 재미가 없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관세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성장률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보다가 조금 둔화하고 있다, 많이 둔화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이 회사가 이제 스페이스X, 테슬라랑 관계 없지만 머스크의 개인 회사이죠. 개인적으로 지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투자자들도 있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대항하기 위한 카이퍼 위성 발사에 성공했죠. 26개 위성을 지상 600km 상공에 쏘아 올렸어요. 쏘아 올렸는데 그게 2027년까지 3,200개 가까이 늘어난다 그래요. 그동안에 이제 어떤 뭐 투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있겠죠. 그죠? 이제 물론 이제 에비타 기준으로 보면 큰 차이가 안 나겠지만 어쨌든 이익 성장에 있어서 조금 둔화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뭐 새로운 신사업에 하나 진출하니까 투자비가 늘어나는 건 어쩔 도리가 없고, 관세 영향이 없었더라면 기존의 성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겠지만 주주환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게 된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아마존도 약간 톤다운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것보다는 덜 오르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애플도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5%대의 성장을 보였어요. 이제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성장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17% 성장을 했어요. 전체 어닝이. 매출,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 이제 종합해서 보면. 그러니까 한 5% 정도 성장을 했는데 애플이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썩 좋질 않아요. 그런데다가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 샤오미가 지금 5년 만인가 이제 1등을 차지하면서 중국이 2구 한신으로 전기차 휴대폰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 보조금 수혜가 샤오미 쪽으로 이제 많이 갔죠, 핸드폰에.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지금 애플이 힘을 잃고 있고, 또 하나 애플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AI 투자를 하지 않아서 애플 폰의 AI 기능이 점점 이제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퇴화될 그런 리스크도 함께 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사주 매수를 매 분기 1,100억 달러 하다가 이번 분기에는 1,000억 달러로 또 줄였던 것도 영향이 있고, 현금 배당은 뭐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밸류업 좋아하신 분들은 뭐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막 단기간에 오를 수 있는 성장 전망에 있어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물론 올해 중에도 경상적으로 하는 활동이지만 15개의 신제품을 또 발표하고 그럴 거예요. 그때마다 모멘텀도 있고 그러겠지만, 글로벌로 전체 핸드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중국 회사의 부상, 그리고 삼성전자의 꾸준한 선전, 애플이 투자를 적게 한 그거를 고스란히 지금 밸류업만 했던 그것 때문에 가장 투자를 적게 한 글로벌 짠돌이가 애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성장률을 좀 좋아하는 그 투자 성향이라서 애플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려왔고, 또 아마존에 대해서도 제가 관세 영향이 있다고 그 우려를 이제 수업에서 꾸준히 전달해 왔던 바예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이제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남는데, 주인공은 맨 나중에 나와야 되니까 메타 얘기부터 말씀드릴게요. 메타는 이번 분기에 실적을 시장 기대보다 잘 발표했어요. 그리고 향후 전망도 제법 좋게 발표를 했고, 메타는 이번에 그 자본적 지출,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반등하는 원인이기도 해요. 다른 빅테크들은 자본적 지출 유지하는 전망이었고, 메타는 자본적 지출을 오히려 늘렸어요. 650억 달러 하겠다 그러는 거를 최고 위에 탑라인을 720억 달러든가요? 거기까지 확장을 시켰어요. 그만큼 투자를 지속하겠다. 투자를 지속하는데도 이익은 늘어요. 이익은 늘고 있고, 또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은 관세 영향 때문에 미국으로 배송되는 800달러 미만의 소포에 대해서 그동안 세금을 면제해 주던 거를 세금을 면제해 주지 않아요. 이제 중국에서 발송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가 쇼핑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시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들이 미국에 있는 페이스북에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무지 많이 했었는데, 이 광고가 이탈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게 연간으로 이탈될 게 한 70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향후에 이익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해서 목표가를 일정히 낮췄는데,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많이 앞으로의 전망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떨어뜨리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스레드, 이제 사용자 수가 이제 다우 기준으로 데일리 액티비티 유저 기준이죠. 유저 기준으로 3억 4천만 명까지 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광고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그러고, 또 하나가 이제 챗봇 서비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서로 이제 카카오톡처럼 그 SNS 메신저를 보낸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뭐 이렇게 뭐라고 챗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거기 AI가 자동으로 대화를 완성시켜주고 이런 챗봇 서비스를 새로 출시하면서 이번에 유럽권에도 출시를 다 했고, 미국에는 얼마 전에 이제 출시를 했고, 시간이 흘러가면 거기에다 광고도 집어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로 커버하고, 또 하나가 이제 리얼리티 랩스라고 얘들 메타 서비스하는 가상현실 서비스 사업부가 진짜 수년간 적자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구조조정을 안 하다가 이번에 여기 구조조정해서 10억 달러 정도를 연간 비용을 세이브하겠다고. 그래서 비용 가이드라인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가 10억 달러 정도 더 비용을 줄이는 걸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어요. 기업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몸의 병난 부분을 치유하겠다는 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좋은 펀더멘탈의 진행이고,
또 하나가 이 회사가 이제 AI를 광고에 도입한 해서 정말로 AI 광고 쪽에서 광고주의 이익과 메타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광고 대행사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그런 자동으로 광고를 만들어주는 그 서비스에서 지금 성과를 잘 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리, 테무, 시인, 간세 영향으로 줄어드는 광고료만큼을 다른 쪽에서 커버를 하고 투자를 또 지속적으로 늘리고 우주선에도 우주정거장, IAS 우주정거장에도 거기서 라마 AI를 가동시키고 뭐 다방면에 이제 펀더멘탈에 좋은 개선을 보여주는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애플과 아마존은 실적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고 구글도 주가가 떨어졌는데 메타는 주가가 올랐어요. 올랐고 저는 그런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 관세 영향으로 해서 중국의 저가 전자상거래 기업의 광고 감소를 다른 쪽에서 커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전체 SNS 이 회사의 구독자 숫자는 34억 명을 넘어갔어요. YOY로 5% 정도 증가했다. 이익은 그보다 훨씬 더 증가해서 순항하고 있다. 시장이 오해해서 한번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하는 구간에 들어가 있다. 그래도 일정 부분 반등했기 때문에 그분님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는데 저가 매수에 이렇게 주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시켜 드리고 싶은 기업은 이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대박 실적을 발표했어요. 엔비디아는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영향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하면서 같이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컨센보다도 훨씬 낮고 또 하나는 향후 전망도 좋게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둘러싼 또 어떤 좋은 소식도 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가 전통적으로 지난 한 1년 동안 주가가 재미가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유일한 이유가 클라우드 사업부 성장,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사업부 성장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심을 살 만큼 저조했었어요. 그게 애저 클라우드 사업부예요. 365 코파일 하는 사업부가 아니라 애저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이 얼마나 시장 컨센서스를 초과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정말 34% 가까이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시장 컨센서스가 30%에서 31% 실적 발표 전날까지도 애널리스트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잘 안다고 그러는 애널리스트까지도 30% 초반대 뭐 30점 몇 프로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 34% 성장했어요. 그분들은 뭐 34나 뭐 31이나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관 투자가들이나 미국의 투자가들은 31이냐 32냐 갖고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걸 반복해 왔었으니까요. 그래서 34로 성장한 거는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향후 전망도 좋게 발표했고 자본적 지출도 이제 계속해서 엔비디아 주가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지만 자본적 지출을 하는 거를 지역별로 시기별로 이렇게 자꾸 리밸런싱을 하고 있죠. 전력 사용용 문제일 수도 있고 수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은 리밸런싱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다. 다만 이제 원래 자본적 지출을 더 증가시키지는 않는 채로 예전은 성장을 33% 시장 컨센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저는 AI 산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AI 소프트웨어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AI를 광고에 이용하는 거는 메타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년 동안 기대를 저버렸었는데 드디어 이제 궤도에 진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지분을 49% 가지고 있어요. 49% 지분 갖고 있는 오픈 AI가 2030년에 1,700억 매출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지분 가치가 물론 중간에 다일루션이 좀 되겠죠. 다일루션은 되겠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되는 만큼 오픈 AI에 제공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자원도 함께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본적 지출이 좀 줄어들더라도 애저의 사용 몫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고,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1년에 막 1,000억 달러나 들어 계속 짓고 있는데 그동안 오픈 AI와 협약 때문에 데이터 센터 중에 일정 부분을 할 수 없이 오픈 AI의 컴퓨팅 소스로 제공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픈 AI가 이번에 스타게이트 하면서 뭐 오라클하고 일본의 소프트뱅크하고 함께 짓는 스타게이트 그쪽으로도 데이터 센터 서비스 능력을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뭐라 그러나요? 마이크로소프트로 치면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든 채로 여전히 베타적인 오픈 AI의 챗봇 서비스에 대한 베타적인 사용권을 1순위로 누리면서 지분을 49%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49%가 뭐 앞으로 오픈 AI가 계속 펀딩을 하면서 지분 가치가 좀 희석돼서 30%로 떨어진다고 그러더라도, 만약에 2030년에 오픈 AI 기업의 시가총액이 뭐 한 2조 달러 됐다. 그러면 700억 달러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징조다. 오픈 AI도 좋아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래 성장이 30% 성장도 저는 좋아 죽겠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성장을 보여준 첫 번째 분기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어요. 전 세계 시가총액 넘버원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됐어요. 지난 금요일자로 3조 2,600억 달러 정도 가까이 됐고, 애플이 3조 원을 간신히 넘는 3조 200억 달러인가, 이렇게 한 두 기업 사이에 2천억 달러 시가총액 차이가, 거의 뭐 2천억 달러면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이죠. 하여튼 그 정도의 시가총액 차이를 지금 두 개 기업 사이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저는 이제 구조적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죠. AI가 앞으로 장기 성장하는 데 있어서 AI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 중에 엔비디아, 뭐 HBM 이런 데들이 잘할 거고, TSMC 잘할 거고, 또 분산 연산하는 데 있어 ARM도 잘할 거고, 맞춤형에는 브로드컴이 잘할 거고,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 기업들 하드웨어 섹터들은 한 분 세게 한 분 랠리를 했고, 랠리를 한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뭐 많이 필요 없어요, 중국으로 규제를 해요, 이러면서 한 분 눌림목을 거쳤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호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 반도체 섹터도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또 하나 미국에서 AI 잘하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기업 중에 서비스 나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데이터 센터 뭐 이런 AI 소프트웨어로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가장 핵심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가, 그렇게 큰 기업 중에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데이터 AI의 3대 요소 중에 알고리즘, 컴퓨팅 능력,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팔란티어죠. 팔란티어는 주가가 다시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왔어요. 시장 리스크로 떨어졌지만 이제 이번 주에 팔란티어도 실적 나오겠죠. 이제 실적 나오고 나면 다시 업데이트를 제가 한번 드릴 텐데, 실적이 나쁘게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죠. 나토에도 진출을 하고, 독일 경찰청에도 진출을 하고, 글로벌 각종 기업들하고 지금 뭐 정말 쉽게 말해서 문어발적으로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계속해서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AI 데이터 산업에 정말 글로벌에 정말 그 총알로서 지금 자리 잡고 있죠. 그와 비슷한 기업 중에 비상장 회사 안두릴이라고 있는데 그 회사는 아직 상장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또 두 회사 사이에 격차 차이도 많이 나고요. 거기에다가 팔란티어는 또 직원들 구조조정까지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부분의 호실적이 하드웨어 섹터, 엔비디아 주가도 지금 상승으로 턴하게 만들었고, 나머지 브로드컴이나 뭐 암홀딩스나 TSMC 주가까지, 하물며 하잉스 주가까지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애저 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부분이 만약에 기대에 못 미쳤으면 엔비디아도 더 떨어졌을 거고, 다른 하드웨어 반도체 주식도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메타나 이런 기업 주가들도 어쩌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미국 시장 전체에 AI 관련된 인더스트리 전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럴 때 일정의 어떤 수혜수 보다가 본주에 가서 투자를 집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2030년까지 그 긴 아웃룩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뭐 내릴 때마다 조금씩 사고 이렇게 일정 기간을 두고 분할 매수를 계속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5월이죠. 5월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빅테크 실적들은 다 발표를 했고 이제 작은 기업들 실적들이 있어요. 제가 공부하는 바이오 기업도 미국 기업 하나 실적 발표가 있고 뭐 쭈루루 나옵니다. 이제 또 뭐 음악 기업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아주 잘 나왔고 거기에다가 애플 인앱 결제에 있어서 다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애플의 승인도 받은 터라 그 기업도 순항하고 있는 중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AI가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어떤 큰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올 거고 그 중에서 경쟁자들이 진입하지 않거나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몇 개 기업들이 모바일 시절에 애플이 그랬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줄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은요. 2월달 실적 발표 시즌하고는 좀 주가의 반응이 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월에는 트럼프 관세라는 어마어마한 시장 리스크가 앞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앞에 어두운 막 하늘에 먹장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해서 다음 분기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 지난 4, 4분기는 이랬고 이번 1, 4분기 좋아요 그래도 투자자 분들이 그래 1분기 좋은 건 알아. 그 대신에 관세하고 나서 그 변동성이 있고 그러면 내가 그걸 지금 계산이 안 되니까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주가가 안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르죠. 그죠? 관세라는 그에 이제 공포 영화에서 마냥 악화되다가 멜로 영화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고 이제는 미국에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세게 할 수가 없어요. 주말에도 보면 트럼프가 궁극적으로는 중국 관세를 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트럼프가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죠? 시장 리스크의 무게는 가벼워져 있다. 팩트가 달라진 건 몇 개 없는데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서 투자자들의 인식이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잊어먹죠? 그리고 처음에 들을 때 가장 공포스럽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들으면 덤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악재는 첫 번째가 가장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덤덤해져요. 그래서 이제 관세 관련된 게 사람들에게 덤덤해져 가고 있다. 거기에 관세의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쪽으로 또 확정돼 가는 쪽으로 불확실성이 자동차 품목 방세가 확정돼지고 일정 부분은 깎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확정돼 가는 불확실성이 제거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지난 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는 다르게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분들께서 앞으로 글로벌 전체 시향을 보실 때도 악재가 나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 맞습니다. 맞는데 매크로가 침체돼요. 침체되는데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는 거. 선반영합니다. 보통은 뭐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 그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걸 알고 12월 20일부터 미국 주가가 내렸던 거죠. 공약으로 얘기했었으니까. 지금 이제 정말로 관세 리스크가 극대화됐던 4월 5일 날 상호관세 국가별로 쫙 발표했을 때 엄청나게 내렸다가 그 뒤부터는 완화되는 흐름으로 공포영화에서 멜로영화로 가면서 시장은 좀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지금부터는 기업 펀더멘탈에 대한 공부하는 거를 더 중요하게 보고 기업 펀더멘탈 변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졌다. 이전까지는 시향 리스크를 공부하는 게 이만큼이었어야 됐고 매크로 공부가 이만큼이었어야 됐고 지금은 얘가 요만해졌고 이전에는 펀더멘탈을 요만큼 공부했어야 됐고 시향 리스크를 이만큼 공부했어야 됐다면 지금은 반대로 해야 된다. 펀더멘탈 공부를 이만큼, 시향을 요만큼 그렇게 해도 될 정도로 시간이 경과했고 시간이 경과해서 사람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 사람들은 때리는데 또 때리더라도 한 번 맞아보는데 또 맞으면 아프긴 하지만 익숙해져 가죠. 이제 그렇게 시장을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훨씬 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익숙해졌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로 좋은 시그널을 AI가 돈이 된다. 그동안 내내 짓눌렀던 게 AI 수익화 논란이었잖아요.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보여준 거고, 서비스나우도 작은 기업이지만 보여줬고, 또 하나 팔란티어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AI에 대한 그동안의 눌림목은 있지만 예전에 애플이 그랬던 것처럼 시대가 모바일로 변해가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 9년 동안 애플은 행보하거나 많이 안 올랐어요. 오히려 내리기도 하고 그랬던 구간처럼 AI 기업들의 어떤 지금이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런 가정도 해보는 중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죠? 깨어 있으면서 기업 펀더멘탈을 추적해 가고 펀더멘탈 다음 분기 실적에 미칠 기업들의 작은 변화들도 우리가 누적해서 쳐다보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하기 직전까지 애널리스트의 뷰가 뭐였냐 하면 관세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이익이 줄어들 거고 이익이 줄어들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줄일 거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업이 그게 아닙니다라고 발표해서 그만큼 가파르게 주가가 반영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가 주도 섹터가 될 거다. 그 와중에 파생되어 있는 AI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군들에서 여러 가지 좋은 주가의 움직임이 보일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고 지난 한 주 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이후에 AI 관련된 인더스트리 기업들이 또 주가가 또 랠리를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AI를 전부 몰빵할 수는 없겠지만 AI를 빼고 난 기업들 중에 잘하는 기업도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기업들하고 섞어가면서 우리 AI가 주는 어떤 세상의 변화의 기회에 동참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기업의 효율적 시장에서 실적 발표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빅테크들 엔비디아 제외하고 실적 발표 나온더라 요거를 꼭 빨리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에 제가 와서 영상을 짧게 녹화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최근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5월 시장 전망, 시장의 주도주 전망, 우리가 공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펀더멘탈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